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올 시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팀, 두 팀을 꼽으라면 역시 이 팀들이겠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한 포항, 그리고 창단 처음이죠. 상위 스플릿에 오른 광주.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다가온 겨울은 춥기만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중소 클럽들, 포항 팬들에게 좀 이 중소 클럽이라는 네. 표현이 좀 뭐 안타까웠기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중소 클럽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잘 나간 뒤에는 항상 후폭풍이 오잖아요. 네. 올겨울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의 경우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팬들이 뭐 매년 추웠는데 올해는 도대체 어느 정도냐, 빙하기냐,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역시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감독이 다른 팀과 연결되는 그런 상황에 나와서 홍역을 치렀잖아요. 두 팀의 올겨울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미리 살펴봐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울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보기 싫으시면 음소거하시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포항부터 보겠습니다. 포항은 이제 모기업 포스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남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더 안 좋아요. 우리가 더 안 좋아요. 그러는데 포항 역시 적자폭이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해였죠. 김승대를 전북으로 이적할 당시에 포항의 그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시절 나타났는데 네. 지금은 그보다 조금 훨씬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30억 가까이 적자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선 상당 부분 해결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항이라는 구단이 이 포항 내에서 차지하는 뭐 포스코 말고도 뭐 지역 내 활성화나 이런 거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좀 도와주면서 상당 부분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내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했잖아요. 그럼 더 큰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수들 성과에 따라 연봉도 좀 올려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아챔을 하면 또 이동비도 있고 스쿼드도 좀 늘려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데 내년 예산이 동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혹시라도 선수를 팔아서 돈을 벌더라도 또 일단 적자를 메꾸는데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선수 이적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포항 내부에서 딱 이렇습니다. 음. 가격만 맞으면 다 팔 수 있다. 예. 다행히 지금 다행인가요? 아무튼 뭐 저희 어워즈 선정 때도 그랬지만 올 시즌 네. 포항에 좋은 선수들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활약 펼친 선수들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많은 팀들의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오늘 제외하고 외국인 선수 3명 다 했죠. 여기에 강상호, 손민규 잘했고 강현무, 하창래도 잘했고 대부분 선수들이 잘했단 말이에요. 이 선수들이 지금 타팀 러브콜 받고 있는데 일단 외국 선수부터 보면은 오늘은 저희가 먼저 이야기해드렸었죠. 감독 외국인설에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태국행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임대였던 팔로세비치 원대 복귀했습니다. 팔로세비치 바이아웃 금액이 80만이었는데 포항이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팔로세비치는 다른 팀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K리그 팀이에요.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일루첸코 잔류가 유력했는데 국내 팀들의 러브콜이 많아요. 국내 팀들 저희가 좀 뭐 지방구단에서 관심 보이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 꽤 솔깃한 제안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류가 유력했었죠. 팔라시오스도 뭐 거의 남는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중국 쪽에서도 러브콜 온다고 합니다. 팔라까지. 네. 여기에 강상호, 송민규 이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상호 저희가 지난 썰에서 전북행 가능성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네. 송민규는 지금 해외 이적 쪽을 알아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팀들도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송민규는 지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도 22세 자원입니다. 맞아요. 네. 일단 두 선수가 다 재계약을 한 만큼 당장 포항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항에 어느 정도 이적료가 맞춰져야 보내는 건데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포항 입장 어떤지. 이적료만 맞으면 보낼 수 있다. 높은 이적료 제시되면 팔 수 있는 게 현재 포항 입장입니다. 야, 1588의 강상우, 송민규 주머니 다 털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팀이 코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루첸코, 팔로세비치, 최영준, 김광석으로 이어지는 강현무까지 이어지는 게 이 팀의 핵심이에요. 팔로세비치, 최영준 나갔어요. 지금 허리가 지금 툭 나갔죠. 일루첸코도 지금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안으로 그렇다면 이 팀의 중심을 가운데가 아닌 측면으로 두겠다 해서 송민규, 강상우에 맞추려고 한다? 이 선수들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포항식 축구 자체의 근간이 무너지는데 여기에 지금 하창래 지금 내년 여름에 군대 간다 그러죠. 여기 공수에 다 새로운 선수 데려와야 되는데 이 정도 퀄리티의 선수 데리고 오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게다가 또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고. 그렇죠. 적응 문제도 있고. 네. 게다가 지금 포항은 또 원래 스쿼드가 또 얇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병행이 굉장히 힘든 거 얼마나 힘든지는 경남이 보여줬어요. 바로 강등을 해버렸죠.
더블 스쿼드 필수인데 오히려 더 뎁스가 얇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감독?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포항 내년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한 이유가 김기동 감독이 포항을 떠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걸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네. 저는 단언합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포항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건 김기동 감독의 힘이었다.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현재 K리그의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감독상도 받았죠. 3위 팀 감독이 감독상 받은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처음입니다. 예, 예. 김기동 감독이 빠지면 진짜 포항 입장에서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기류가 좀 묘합니다. 일단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죠. K리그 내에서 러브콜이 있고 중국, 태국에서도 관심이 있다고. 일단 저희가 팩트부터 전해드리면 K리그 내에서 러브콜은 구체적인 제안까지는 아니고 관심 수준이었고요. 중국 내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오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네. 사실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선수생활 막판에도 굉장히 잘했었고 그렇죠. 지도자도 포항으로 와서 감독 데뷔도 여기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크고 실제로 그 애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지금의 도전의 적기라고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도 냈고요. 사실 냉정히 말해서 내년 제가 김기동 감독이랑 똑같은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 이런 저도.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포항 가지고 또 성적 내냐? 쉽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쿼드 저기서 제대로 못 채운다? 냉정히 말해서 아침 병행하면은 상위 스플릿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나간다면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제안이 사실 김기동 감독이 또 포항의 애정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받고 나가야지 이 정도 금액으로 나가면 또 포항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명분이 없잖아요. 네, 네. 실제로 지금 무슨 보도에서는 150만 불 제한 뭐 이렇게 있는데 한 관계자가 포항 쪽 관계자 그러더라고요. 그럼 고민할 필요 있냐? 우리도 잡을 명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오면 김기동 감독도 갈 텐데 일단 포항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전력이 올 시즌만큼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미안해서 그런 건지 일단 김 감독이 다른 제안이 올 때까지 좀 시간을 벌어준 것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폴만찬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네. 지난 주말 포항 단장이 김기동 감독의 집을 찾아가 직접 오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 팬들 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일단 결렬됐습니다.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제안을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단 잔류 가능성이 높다. 축구계는 좀 이렇게 점치는데 결국 양측 모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포항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포항의 조건을 확 높이면 좀 결국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문제 뭐냐? 감독 자리가 꽤 많아요. 맞아요. 지금 뭐 전북, 울산부터 해가지고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지켜보고 움직이면은 결국 시간은 김기동 감독 편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성과를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의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가냐가 중요한데 그걸 기다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축구에서. 아니, 저 감독 왜 저 돈 받고 갑자기 가지? 모든 감독들은 자기한테 오는 기회에서 이걸 놓치면은 자기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도 또 노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모든 걸 다 안 됐어. 그래서 실패해서 놀면은 또 내가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지금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좀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김기동 감독에 대한 관심을 가진 팀이 굉장히 많다는 건 팩트고요. 포항이 김기동 감독을 놓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지금 머리 싸움, 시간 싸움이 결국에는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이 그래서 좀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다. 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다른 돌풍팀 광주. 도대체 박진석 감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단독 보도가 나간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한 달. 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협상 끝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아니면 네. 아니면 뭐 이미 합의해놓고 뭐 ACL 끝날 때까지 발표 미루고 있는 게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이 후자 쪽에 후자. 좀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이원준 감독 대행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해놨으니까 감독 대행을 썼겠지. 아니었으면 어렵게 구했겠지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단은 뭐 ING라고까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도가 나가면서 서울, 박진석 감독 그리고 광주 3자 입장이 모두 애매해졌습니다. 그걸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자의 입장을 좀 자세히 보면 일단 서울은
박진섭 감독과 함께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뭐 윗선이 교체도 됐고 그렇지만 여전히 1옵션은 박진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맞아요. 현재 뭐 아침도 얘기해 주셨지만 스카우트에게 일단 팀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일단 벌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혹은 끝난 직후에는 빠르게 감독을 선임해서 다음 시즌 구상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 합니다. 박진섭 감독도 보도가 나가기 전 이미 광주 구단에 얘기했죠. 도전하고 싶다. 예, 고향도 서울이고 더 큰 팀에서 한번 꿈을 펼쳐보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 생각에는 지금도 좀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난주 목요일에 박 감독이 광주를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 시장과 면담을 했어요. 네. 구단주와 단판을 짓겠다. 단판을 짓겠다. 뭐 단판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어쨌든 자기의 의지를 한번 더 내비쳤어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장은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계약을 살펴봤죠. 밑에서 이제 그 조언해주는 분들이 계약 기간 1년 남았다 했더니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어떻게 보내겠냐. 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안 되겠다. 팀에 남아서 좀 도전을 이어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상 선을 그은 건데요. 그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서울 쪽에 조금 더 가까웠다면 지금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 만난 다음에는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만큼 감독도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최고 결정권자. 최고 결정권자. 구단주니까. 예, 근데 광주 입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박 감독과 좀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운영팀에서는 뭐 다음 시즌 구상도 박 감독과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일단 박 감독이 3년 동안 팀을 맡으면서 팀을 박 감독 색깔을 다 입혀놨어요. 선수들도 이제 박 감독이 조금 선호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했고 그리고 또 인연이 있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박 감독이 나간다면 이 팀이 갑자기 또 새 판을 짜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엑소더스 우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나가는 선수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무섭네 엑소더스. 무섭죠. 예. 그리고 이제 선수들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감독이 갑자기 계약 남았는데 나가네라고 하면서도 좀 팀 분위기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주는 박진섭의 팀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서울에 조금 괘씸하다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최종전을 앞두고 갑자기 이제 보도가 일단 나온 거긴 하지만 일단 접근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뺏어가 시즌 끝나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또 보내줄 의향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방식이라면 보내기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냥 워낙 감독이 주가가 높고 하다 보면 중간에 빼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푸는 방법은 하나죠. 위약금. 위약금 물면 됩니다. 맞아요. 예, 선수로 치면 이적료 그리고 바이아웃 같은 건데 취재한 바로는 박진섭 감독이 현재 계약서에 위약금이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네. 서울은 이것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만 되면 되죠. 바이아웃 지르고 데려가면 돼. 근데 이게 그 연봉의 한 2배 정도 된다 그래요. 위약금이. 예. 여기서 약간의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위약금만 무는 게 아니고 연봉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연봉을 지금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연봉 플러스 위약금이면 조금 서울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인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모르겠어요. 내가 서울이 어쨌든 또 감독 대행을 하면서 먹고 있는 욕이나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저는 지불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이 돈이 그렇게 없나 생각도 좀 들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박진성 감독이 어쨌든 빅팀, 서울을 또 빅팀이라고 하면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빅팀에서 통할 거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검증이 안 된 것도 사실이니까. 리스크가 있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서울도 약간은 망설이는 게 아닌가. 예, 서울이 조금 더 만약에 이렇게 된 김에 빠르게 나서서 뭐 광주한테 진짜 뭐 미안하다고 하고 박진성을 빠르게 데려가고 위약금 지불하고 이랬으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지금 이 사태 어쨌든 간에 좀 빨리 종집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서울도 지금 ACL 하고 있지만 다음 시즌 준비 지금 돌입해야 되고 광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스톱 상태예요. 광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빨리 결정 났으면 하는 게 아마 서울과 광주 구단의 모두 바람일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앞서 제가 엑소더스 얘기했는데 네. 참 많이 들립니다. 네. 엑소더스 뭐 이미 뭐 나갔다는 선수들도 꽤 있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포항만큼은 아니더라도 광주 핵심 선수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좀 있습니다. 일단 아슐마토프 뭐 저도 기사로도 한번 썼었는데
아슐마랑 그 윌리안이 올해 계약이 끝나죠. 그래서 두 선수 모두 그 요구하는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네, 본인 그 광주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좀 잡기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잘했기 때문에 아시마토프 그 아시아 쿼터로는 이만한 선수가 없어서 그쵸. 많은 팀들이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윌리안은 뭐 이미 지방구단의 모 팀과 뭐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슐마도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외국인이 이미 2명 빈 상태라고 본다면 가장 큰 관심사는 그래도 펠리페를 잡을 거냐. 인데 일단 펠리페한테는 바이아웃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혹시 보여드렸죠? 네. 한 4장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지르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광주 입장에서는 그 정도 금액이면 그래 흔쾌히 보낼게라는 당연하지. 보내야죠. 네. 운영비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3분의 1 때문에 될걸요? 그렇기 때문에 펠리페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뭐 임민혁, 김정환이 올해 끝으로 FA로 풀리고 그리고 주가가 가장 높은 엄원상이 빅클럽 영입 리스트에 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팀들이 엄원상 원하고 있고요. 네. 빅 클럽들이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잠재성도 있고 올 시즌 보여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기대를 거는 것 같고 여기에 수비수 홍준호도 다양한 팀에서 좀 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남은 선수들 중에는 뭐 베테랑도 있고 팀을 지탱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막 성장해갖고 팀에서 활약해야 되는 선수들이 지금 다른 팀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 이 광주의 항상 겨울의 문제였잖아요. 예전부터 뭐 이승기도 그랬고, 뭐 임선영도 그랬고, 뭐 김은선도 그랬고, 항상 주가 김은남도 그랬고, 주가가 오를 때 꼭 그 다른 팀들로 이적하는 그런 그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올해 겨울에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광주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네. 감독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렇죠. 결정적인 키를 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잘해도 사실 진짜 어떤 관계자 그러는데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강등당하지 않는 선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것도 다음 시즌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럼 연봉도 많이 안 올려도 그렇죠. 되고 맞아요. 예, 선수들 변화도 없고 감독도 지킬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팀이 두 팀 모두 잘 나가다 보니까 감독도 여기저기서 럽콜이 오고 선수들도 엑소스 걱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자, 포항 광주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아직 본격적인 겨울 이적 시장이 아직 문을 연 게 아니기 때문에 변수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일단은 뭐 우려 섞인 전망을 내세웠지만 또 막상 또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저는 지난 시즌 두 팀이 좋은 축구했기 때문에 네. 만족스러운 겨울 보내서 내년 시즌에도 좋은 축구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계속 팔로우하고요. 네. 뭐 저희 떡밥 안 던질 수 없겠죠. 떡밥 있어요? 네. 국가대표 출신의 네. 베테랑 공격수 A가 A가. 수도권 팀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야, 지난번에는 측면 수비수 수도권이었는데 네. 수도권인데 좀 다른 수도권이에요 이번. 다른 팀 네. 힌트를 더 많이 줬습니다. 네. 한번 어느 그 선수인지 한번 그 댓글로 한번 알아맞히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저희가 썰 방송한 다음에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자주 못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팩트 체크도 좀 하고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리다 보니까 매일 했으면 좋겠지만 매일 하다 보면 꼭 탈이 나거든요. 이러고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K리그2 승격 전쟁 결정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팀들도 못 움직이고 있고 지금 네. ACL이 지금 4팀 가 있기 때문에 이 팀들도 좀 감독 없는 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말만 많지 생각보다 움직이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확한 썰을 좀 풀기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신빙성이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튀어나오면 바로바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